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인사와 복무, 교육 인사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인사와 복무,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교직 실무 논술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요 작성하기를 해보았죠. 이번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직접 두 번째 시간에는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직 실무에서 교육 인사 행정은 교육 활동의 주체인 우수한 교원, 훌륭한 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시에는 인사와 복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와 복무라는 이 개념이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사들도 교원들도 알아두면 이익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행정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인사행정은 말 그대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확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활동을 돕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유능한 교원, 전문직원은 장학사, 연구사를 얘기하겠죠. 일반직을 확보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여주는 전반적인 행정 지원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행정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원리는 전문성 확립의 원리, 전문성,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들은 교사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죠. 일단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성은 필요하고 교사들 그리고 교직 수행이 약간 그 고도의 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적정 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배합을 시켜야 되는데 연공서열과 실적, 능력주의를 두 가지를 배합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공은 뭐예요? 서열은 경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서열, 경력을 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실적주의는 능력주의는 시험을 봐서 승진시키는 거죠. 이러한 경력과 시험을 병행해야 된다. 적정 배합을 시켜야 훌륭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훌륭한 전문직, 장학사를 또는 훌륭한 교감, 교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정성 유지의 원리.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 어떤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겠죠.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말 그대로 해당되는 능력이 있는 친구는 그 부서에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친구는 그 재능이 필요한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효율적 배치의 원리. 적정 수급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사를 뽑고 교감을 뽑고 원감을 뽑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감이죠. 그리고 자학사를 뽑을 때 내년에 필요한 인원이 50명인데 70명을 뽑거나 100명을 뽑을 경우에는 계획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5년 또는 3년 단위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교직원의 분류인데요. 교직원의 분류.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글로써 표현해 놓으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교원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교원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분야의 공무원을 교원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분야의 공무원. 자, 학교를 한번 볼까요? 학교. 초, 중, 고등학교를 한번 보면 교장, 교감, 교사를 교원이라고 하고, 자, 대학교의 경우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그리고 조교 선생님까지 교원이라고 부릅니다. 교원. 다음은 유치원 한번 볼까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있을 거고, 초, 중,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원감 선생님, 초, 중, 고등학교에는 교감 선생님이 해당이 되고, 교사, 이러한 선생님들을 교원이라고 부르고요. 사립교원,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수 체계나 모든 복무나 모든 것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교직원 중에 교육 전문직이 있는데, 교육 전문직이라고 하면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급을 얘기하는 거고, 장학사와 연구사는 교감 선생님급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교직원의 분류표 나와 있는데, 분류표, 자, 쉽게 표현을 해 놓았네요. 자, 교육 직원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교육 공무원에는 또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교원.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 대학교의 경우는 총장부터 조교까지.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 원감, 교사. 교육 전문 직원은 교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교육행정직을 얘기하는 거겠죠. 교육행정직 또는 기술계 직군의 공무원도 있을 거고, 기타 별정직도 있네요. 비서관, 비서, 고용직 이렇게 해서 교직원의 분류표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교직원의 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살펴볼까요? 교직원의 임용. 자, 교원 자격 제도. 먼저 교원 자격 제도.
무시험 검정과 시험 검정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교원 자격 제도는 대부분이 무시험 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범계열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사범계열 대학에 준하는 학점을 이수하고 여러분들이 교육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정식으로 교육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치러야 되지만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무시험 검정으로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원 자격 제도는 무시험 검정이고 교원 법정 자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원 자격 제도를 법정 자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교사 자격은 한번 받게 되면 종신토록 계속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다시 갱신하지 않죠. 물론 2급 정교사를 받을 텐데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수를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 자체는 종신토록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교원 자격 제도는 학생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교사 자신의 어떤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개념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원 자격 제도는. 그래서 법정 자격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학생의 이익, 국가적인 어떤 안전성, 교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교사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줘요.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교원 자격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교원 자격의 종류. 물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한번 살펴보죠. 교원 자격의 종류. 중등 교사 자격이 있을 거고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중등이라고 하죠. 초등 교사 자격이 있을 거고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을 거고 특수학과, 특수대학을 나오면 특수교사 자격증이 수여가 되죠. 그리고 교장 자격이 있을 거예요. 교장, 유치원은 원장, 교감, 원감 자격, 교사, 실기교사, 중교사 이렇게 자격이 종류가 나눠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둔 내용인데요. 자, 중등학교 교사는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2급 정교사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1급 정교사로 승격이 되죠. 물론 자격 연수를 받아야 되지만 자격 연수를 받고 나서 1급 정교사가 되죠.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특수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자격 연수를 받고 올라가게 되죠. 자, 옆에 보면 사서교사 있죠. 사서교사. 도서실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도서실 이 사서교사. 여기는 1급 교사, 2급 교사, 1급 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건교사도 1급, 2급 교사라고 얘기하고 영양교사도 1급, 2급, 전문상담교사도 1급, 2급, 그리고 준교사, 실기교사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중등, 초등, 특수, 유치원은 정교사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그렇지만 학생들하고 관련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수업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정교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이렇게 명칭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훌륭한 교직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한 가지로 교원 연수를 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교원 연수에는 자격 연수가 있겠죠. 자격 연수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이 자격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연수라고 하는 것은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예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전문 상담교사 자격 연수 과정, 보건교사 자격 연수 과정, 교장이 되려면 또 교장 자격 연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 자격 연수 과정, 교감 자격 연수 과정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명명을 해요. 그래서 이 자격 연수는 30일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고 180시간 이상이 연수 시간을 18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으로 인정이 주어집니다. 자격으로 인정이 주어져요. 예전에는 3개월 이상씩 했는데 30일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서 최근에는 30일 180시간 이상으로 자격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연수에서 직무 연수인데요. 직무 연수. 직무 연수는 말 그대로 직무와 관련되는 연수가 되겠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연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직무 연수는 어떤 연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은 본인들의 교과 전문성이 있을 거고, 교과 전문성, 또 컴퓨터를 잘 해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업할 수 있겠죠. 컴퓨터 연수.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수 또는 학교 폭력에 관한 연수, 다양한 연수들이 있겠죠. 이러한 연수들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연수를 직무 연수라고 하고, 이 직무 연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자격 연수는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연수지만 직무 연수는 15시간 직무 연수도 있고 30시간 직무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연수 기간, 연수 시간은 연수 기관장이 정하는 거예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직무 연수 의무 이수는 선생님들은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직무 연수를 받아야 돼요. 몇 시간씩? 90시간에 의무 이수를 해야 돼요. 의무 이수. 4년이 지나 교사 발령을 받고 4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3년마다 몇 시간씩? 90시간씩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승진할 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점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90시간, 6학점, 1학점이 15시간이죠. 15시간.
그래서 90시간 육학점을 3년마다 이수를 해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직무연수 내용으로. 교과 전문성, 컴퓨터, 교수학습, 학교폭력, 여러분들의 교과 관련 모든 분야 연수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돼요. 3년 이내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음은 특별연수인데요. 특별연수는 말 그대로 특별한 분야의 연수겠죠.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연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과 외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면 국어 자격을 가진 교사라고 하면 국어 선생님이 컴퓨터 전산 관련 교사 자격을 다시 획득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연수라는 연수를 받게 되면 이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전공 연수라든지 요즘에는 인공지능 연수도 많이 있죠. 인공지능 AI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AI 연수, 전문기술 분야 연수 이러한 연수들은 특수 연수로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용은 물론 개인이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냐면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신장시키면 그게 바로 학생들에게 학습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격 연수 그리고 직무 연수, 특별 연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수 성적은 어떻게 환산을 하고 평가를 할까요? 연수 원장이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승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수 성적은 승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60점 이상을 막지 못하면 미이수가 돼요. 미이수는 다시 재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연수원에서는 연수원장이 우수자를 표창할 수도 있고 표창 안 할 수도 있고 연수원장은 10일 이내에 이 연수가 끝난 다음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연수가 끝나고 나서 10일이 지나기 이전에 기관장에게 홍길동 학생은 몇 학점 몇 점 맞았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소속 기관장은 연수 미달된 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연수를 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연수 성적 평가 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60점 이상을 맞아야 연수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 물론 시험이 없는 직무 연수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15시간, 30시간의 연수들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석만 하면 되겠죠. 출석하고 연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무 연수 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자격 연수라든가 6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는 몇 시간이었나요? 180시간이었죠. 자격 연수이지만 60시간 연수가 있어요. 60시간 연수. 자, 이 자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 연수는 15시간, 30시간, 60시간의 직무 연수가 있고 자격 연수는 180시간의 자격 연수가 있어요. 자격 연수는 무조건 180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 연수는 점수가 있어요.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직무연수는 15시간, 30시간은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없지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는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을 때는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격연수는 무조건 점수가 있고 직무연수는 점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다. 15시간, 30시간은 점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임용이네요. 교원 임용. 우리가 교원 임용하면 교사 선발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사 선발 이외에 임용은 신분을 발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채용도 임용이지만 승진도 임용이에요. 채용, 승진, 승급 1호봉, 2호봉, 3호봉 승급, 전직, 전보, 발령 나는 거죠. 발령,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원의 임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교사 채용, 교사 시험 합격만 임용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용어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직위와 직급도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예요. 직위, 직급. 직위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게겠죠. 위치.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직위라는 용어는 어떤 한 사람 교육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일, 직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급은 직무의 종류 따라서 그 직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어떤 직위의 직위의 어떤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위의 묶음. 헷갈리죠? 자, 다시 얘기해서 직위는 어떤 한 사람 교육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주고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는 대리, 과장급, 국장급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장급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직위를 나타내는 거고, 직급은 7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 이렇게 직급을 나타낼 때는 직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위는 한 사람에게 직무나 책임을 주는 거고, 직급은 그 직위를 통틀어서 군으로 묶어 놓은 것, 5급 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이런 것들은 직급이 되겠죠. 직급. 직위는 그 사람에게 직무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강임은 다운이죠. 다운.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강임이라고 해요. 휴직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신분은 유지가 돼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가 되지만 직무가 일시 중지가 되겠죠. 휴직이기 때문에. 1학년을 가리키는 선생님, 1학년 일반 선생님이 휴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직무 1학년 일반에 대한 담임 선생님은 일시 중지가 되고 교체가 되겠죠. 담임 선생님이. 그렇지만 신분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휴직은. 자, 직위 해제. 직위 해제는 현 직위를 잠시 해제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받기 전에 내려지는 게 직위 해제인데, 직위 해제라는 말은 그 현 직위를 잠시 해제한다라는 의미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을 해서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뭐 다양한 성적 관련 문제, 학교 폭력 관련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으로서 위반했을 경우에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내리는 게 직위 해제인데, 이 직위 해제는 현 직위를 잠시 내려놓는 것, 현 직위에서 잠시 내려와 있는 것을 직위 해제라고 한다. 자, 해임과 파면,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해임, 파면, 정직을 중징계라고 해요. 무거운 징계라고 해서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에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동안 공무원에 배제가 돼요. 공무원을 다시 볼 수도 없어요. 시험을. 정직은 월급이 3분의 2가 가함이 돼요. 3분의 1만 월급을 받게 돼요. 이래서 3개월 정도. 정직은. 감봉은 3분의 1이 감하게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받겠죠. 그래서 월급이 깎이는 건 정직과 감봉. 견책은 말 그대로 훈계라고 보면 돼요. 훈계. 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걸 면직이라고 했죠. 면직. 의원면직, 뭐 명예퇴직 이런 것들은 면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직은 면직된 사람이 다시 복직하는 걸 얘기하겠죠. 직위해제된 자나 정직된 자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복직이라고 해요. 자, 직위직급, 강임, 휴직, 직위해제, 해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면직, 복직 이러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신규 교사 임용이 있네요. 신규 교사 임용. 여러분들이 신규 교사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신규 교사 임용 공개 전형이죠. 우리나라는 공개 전형.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죠. 필기 시험은 교과 내용학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교육학이 있죠. 페다고지가 있을 거고, 실기 시험은 수업 실연이 있죠. 수업 실연이 있고,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수업 실연을 해야 되고, 또 면접이 기다리고 있죠. 면접.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필기에 1차에 필기 합격해야 되고 2차 실기와 면접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전형 선발로 이루어지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결격 사유라고 얘기하면 일단 경찰이나 법 집행을 받고 있는,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겠죠. 당연한 한계겠죠. 또 징계 처분에 있는 자도 당연히 시험을 볼 수 없겠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자기가 어떤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당신은 금치산자다, 한정치산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친구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형을 지금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자, 교장의 임용이 있네요. 교장의 임용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을 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임용장에는 대통령, 지금은 문재인이겠죠. 대통령 문재인하고 우리나라 국세가 찍혀 있어요. 큰 도장이 찍혀 있어요.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교장은. 임기는 그럼 몇 년이냐? 4년이에요. 미국 대통령하고 똑같네요. 4년. 1차에 하나요. 중임이 될 수 있어요. 중임. 특별한 이러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교장으로서 잘못이 없는 이상 4년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럼 총 몇 년인가요? 8년이나 교장을 할 수 있네요. 8년. 2기까지 하게 되면 8년을 하게 됩니다. 자, 교장의 전부는 대개 4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교장이 8년을 하고 나서도 기간이 남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원로 교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로 교사는 교장도 아니고 그냥 평교사로 돌아가는 거죠. 평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4년이다. 임기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4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 8년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본인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계약제 교원 임용이네요. 계약제 교원은 흔히 우리가 기간제 교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사일 수도 있겠죠. 기간제 교원은 한 달 이상, 강사는 한 달 이내를 강사라고 하죠. 자, 교사가 파견이나 휴직이나 임신, 출산으로 결혼이 보충을 해야 될 때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약제 교원이 되겠죠. 물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죠. 그래서 기간제 교원은 동일 학교에서 4년까지 임용이 가능해요. 최초 1년 계약을 하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4년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그래서 물론 기간제 선생님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인력풀에 등재가 돼야 돼요. 인력풀에 등재가 돼야 기간제 교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교과 자기 전공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인력풀에 등재가 됩니다. 인력풀에 등재가 된 선생님에 한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은 승진, 전직, 전보. 승진, 전직, 전보. 자, 승진은 왜 승진 제도가 나왔을까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있겠죠. 교사 또는 일반직 또는 장학사 모든 분들의 승진이 있을 경우에 활기가 차고
도태가 되지 않고 뭔가 전문성도 신장시키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러한 승진이 있을 거고 전직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좀 힘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전직은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고 장학사에서 연구사로 또 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레벨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승진과 전직, 전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데 자 승진은 교사에서 교감, 교사에서 원감, 교감에서 교장, 원감에서 원장으로 승진하는 개념이죠. 그죠? 자 승진의 기준은 연공서열과 능력주의가 있는데 연공서열과 능력주의. 연공서열은 뭐였나요? 경력이었죠. 경력, 기간, 근무한 경력. 능력주의는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을 병행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 시험으로만 승진을 하게 되면 시험 공부만 하고 일은 하지 않겠죠. 또 경력으로만 승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승진을 해요. 병폐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감 승진이나 장학사 승진 때 이러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뽑고 있어요. 자, 연공서열은 근무 연수, 연령, 경력, 학력 이러한 것들을 연공서열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유능한 인재 확보가 어렵고 행정이 침체될 우려가 있어요. 연공서열은 능력주의는 그렇다면 승진의 기준에서 능력주의는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거죠. 업적을 중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능력주의라고 그래요. 물론 시험도 포함이 되겠죠. 이와 같이 승진의 개념과 승진의 기준에서 연공서열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연공주의와 능력주의의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연공주의 장점은 행정의 안전성이네요. 안정성. 왜냐하면 경력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봤기 때문에 타당성이 일단 제고가 되겠죠. 일단 인사권자의 어떤 정실 개입 여지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연공주의의 단점은 행정의 침체성이 우려가 돼요. 유능한 인재 등용이 제약이 돼요. 물론 경력이 많다고 해서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는 법은 없죠.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부하 직원의 통솔이 곤란할 수 있어요. 자, 능력주의, 일 잘하는 사람, 시험을 잘 보는 사람, 시험을 열중하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시험의 타당도가 낮을 경우에 직원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시험을 전후한 사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공주의와 능력주의를 병행해서 승진 제도를 채택을 했을 경우에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승진 평정점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교사에서 교감 승진하기 위해서는 200점 만점이 있는데, 물론 200점 가지고는 승진할 수 없어요. 추가적으로 20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감을 승진하기 위해서 점수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공서열과 능력주의가 병행이 됐을 때 이상적인 승진 제도라고 했죠. 자, 경력평정은 연공서열이죠. 그죠? 근무성적은 뭐예요? 근무성적은 성적이긴 하지만 자, 교사가 다면 평가를 하고 교감과 교장이 또 점수를 매겨요.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근무 성적을 매기게 돼요. 그게 100점. 경력 20년이 되게 되면 70점을 맞아요. 그죠? 다음 연수 성적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그죠? 능력.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격 연수 1급 정교사 자격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점수 9점 직무 연수 점수 몇 점 그래서 교감은 18점 교감 승진 후보자는 18점 플러스 9점에서 27점 교장 승진 후보자는 9점 플러스 6점에서 15점 그래서 교육 성적 27점 연구 실적에서 3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점? 200점이 됩니다. 200점. 그죠? 170점에서 30점에서 하면 200점이죠. 연구 실적은 뭐냐면 대학원 박사과정을 나오면 3점이에요. 3점 만점을 맞죠. 석사를 나오면 1.5점이네요. 1.5점. 그래서 1등급을 전국대회에 가서 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맞게 되면 1.5점 3등급이면 1점 그래서 전국대회 연구대회에서 3등급을 3번 맞으면 3점이 되네요. 그래서 연구점수는 3점 만점이다. 여러분들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근무 성적 이 평정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부터 잘 맞아야 되고 또 자격연수에서 시험도 잘 봐야 되겠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연구 실적 점수도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나오면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구 대회라는 게 있어요. 연구 논문을 써서 보고서나 논문을 써서 이 대회에 출품하게 되면 여기서 등급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 점수 합해서 200점. 그리고 또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이 가산점은 뭐냐면 시골에 근무한 점수 또는 연구학교를 운영한 점수, 학교 폭력을 지도한 교사 이러한 것들 가산점을 맞게 되면 또 점수가 플러스가 돼서 200점 만점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을 때 교감으로 승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승진 평정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전직 전보 보수 휴직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직은 옮기는 거죠. 직급은 동일하나 직렬이 횡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장학사가 되거나 교감이 장학사가 되거나 연구관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직이라고 해요. 전직, 옮기는 거예요. 전보는 발령받는 거죠.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발령받는 걸 전보라고 해요. 대개 초등 같은 경우는 10년인 지역도 있고 5년인 지역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 만기죠. 한 지역에 6년이 지나면 전주에서 근무했으면 전주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돼요. 시골로 가거나 전주 군산, 익산 아니면 다른 시도로 발령을 놔야 돼요. 6년. 이 보수는 단일 호봉제예요. 우리나라는 각종 수당이 있을 수 있고 휴직제도,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어요. 전직, 전보, 보수, 휴직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